여러분 지금 1억 원을 딱 넣어두면 매달 세전으로 약 8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 가까이 통장에 꽂히는 ETF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매달이에요. 매달. 연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8%에서 최대 10%를 넘기는 말 그대로 월급 같은 배당을 주는 ETF가 바로 JP와 JPQ예요. 지금 이 두 ETF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거든요. JP 하나의 순자산만 420억 달러, 한화로 약 58조 원이 넘고요. JPQ도 290억 달러, 약 40조 원에 육박해요. 둘을 합치면 거의 100조 원이에요. 근데요, 이 두 ETF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둘 중 뭐가 더 나은지 완벽하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 공부를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JP vs JPQ, 월배당 10%의 유혹, 당신의 선택은 이에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커버드 콜이 뭔지, 왜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두 ETF의 구조와 성과 비교, 세금 함정, 그리고 투자 성향별 최적 전략까지 한 방에 정리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정말 아까우니까 편하게 자리 잡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도대체 왜 지금 월배당 ETF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 환경의 변화예요. 한때 5%대까지 치솟았던 미국 기준금리가 2024년 하반기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은행 예금 이자가 줄어드니까 투자자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월배당 8%, 10%짜리 ETF인 거죠. 두 번째는 은퇴 시대의 본격 도래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원금은 유지하면서 배당만 받아 쓰는 구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이어족의 확산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일찍 은퇴하겠다는 움직임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월배당 ETF는 일종의 디지털 월세 같은 거예요. 부동산 없이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이 월배당 ETF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쓰길래 8%, 10%씩 배당을 줄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원금을 갉아먹는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을 풀려면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지금부터 JPI를 먼저 완전 분해해 볼게요. JP의 풀네임은 JP 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예요. JP 모건이라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만들었고 주식에서 프리미엄 수익을 뽑아내는 ETF라는 뜻이에요. 2020년 5월에 상장했는데 아직 6년도 안 됐는데 순자산이 420억 달러를 넘어서 미국 ETF 시장 전체에서도 톱 60 안에 들었어요. SPY, BOQQ 같은 수십 년 된 레전드 ETF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간 거거든요. JP의 기초자산은 S&P 500 지수예요. 근데 SPY나 BO처럼 500개 종목을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ETF가 아니라 액티브 ETF예요. 펀드 매니저가 S&P 500 중에서 변동성이 낮고 펀더멘탈이 탄탄한 우량주를 골라서 약 100에서 120개 정도만 담아요. 2026년 2월 기준 상위 종목에 존슨앤드존슨, 알파벳,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이름들이 보이고요.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약 15%밖에 안 돼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제피가 연 8%가 넘는 배당을 줄 수 있는 비밀, 바로 커버드콜 전략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세가 20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제안을 해요.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 테니 만약 이 아파트 값이 21억을 넘으면 21억에 제가 사겠습니다. 대신 21억을 못 넘으면 저는 사지 않을게요. 이 100만 원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아파트 주인은 매달 100만 원을 받으니까 좋죠. 다만 아파트 값이 25억으로 뛰어도 21억에 넘겨야 해요. 추가 이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매달 확실한 현금을 받는 구조, 이게 커버드 콜이에요. 제피는 이걸 직접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ELN이라는 걸 활용해요. ELN은 Equity Linked Note, 주가 연계 채권인데요. JP모건의 투자은행 부서가 발행한 ELN을 제피가 사면서 간접적으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약 15에서 20%가 이 ELN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배당 숫자를 볼게요. 2025년 12월에 주당 0.427달러, 2026년 2월에는 0.344달러를 지급했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약 4.5에서 5달러 수준이고 현재 주가 약 58달러 기준 배당 수익률은 대략 8%대예요. 중요한 건 배당금이 매달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 변동성이 높으면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지니까 배당이 늘고 시장이 조용하면 줄어들어요. 은행 이자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JP의 강점은 첫째, 압도적인 안정성이에요. 2022년 S&P 500이 약 18% 하락했을 때 JP는 배당 포함 총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3.5%에 그쳤어요. 둘째,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배당을 빠뜨린 적이 없는 꾸준한 월 배당이에요. 셋째, JP모건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예요. 반면 약점도 있어요. 첫째,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제한돼요. 2023년 S&P 500이 26% 올랐을 때 JPI는 배당 포함 약 9%였어요. 17%포인트나 뒤처진 거예요. 둘째, 배당의 상당 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이라서 전통적인 배당과 성격이 달라요. 주가 상승분을 포기하고 받는 돈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해요. 자, 제피는 이 정도로 파악이 되셨을 그려요. 이제 JPQ로 넘어갈 건데요. JPQ는 제피의 쌍둥이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배당 수익률이 7%를 넘기는 비밀, 정말 놀라운 구조예요. 바로 가시죠. JPQ는 사실 JPI의 성공이 만들어낸 ETF예요. 제피가 대박을 치자 JP모건이 같은 전략을 나스닥 100에 적용한 거예요. 풀네임은 JP모건 나스닥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 2022년 5월에 상장했어요. 상장 4년도 안 됐는데 순자산이 약 290억 달러, 한화로 40조 원에 육박해요. 성장 속도로만 따지면 JPI를 능가해요. 제피가 S&P 500 기반이라면 JPQ는 나스닥 100 기반이에요.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나스닥 100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일이 다 들어있어요. 섹터 비중을 보면 기술주가 약 51%로 절반이 넘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JPA는 여러 반찬이 골고루 담긴 한정식이에요. 균형 잡혀 있고 안정적이에요. JPQ는 매운 불닭볶음면이에요. 자극적이고 맛이 강렬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열광하는데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JPI도 커버드콜이고 JPQ도 커버드콜인데 왜 JPQ가 배당을 더 많이 주느냐? 답은 변동성에 있어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건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건데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나스닥 100은 S&P 500보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기술주 중심이니까 하루에 2에서 3%씩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요. 변동성이 높으니까 옵션 프리미엄도 비싸지고 JPQ는 이 비싼 프리미엄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2026년 2월 현재 JPQ의 배당 수익률은 약 10.6%예요. JPI는 약 8.1%고요. 1억 원 기준으로 따지면 JPI는 세전년 810만 원, JPQ는 세전년 1060만 원이니까 연간 250만 원 차이가 나요. 매달 약 20만 원 차이예요. JPQ의 강점은 첫째, 높은 배당 수익률이에요. 둘째, 나스닥 기술주 기반이라 주가 상승 잠재력이 높아요. JPQ의 최근 3년 8개월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약 16%로 JPA의 8.6%보다 거의 2배예요. 2024년에 총수익률 약 24.9%, 2025년에 약 15.2%를 기록했거든요. 약점은 첫째, 하락장 충격이 JPA보다 커요. 기술주 조정이 오면 직격탄을 맞아요. 둘째, 포트폴리오 절반이 기술주라 섹터 집중 리스크가 있어요. AI 거품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셋째, 2022년 상장이라 역사가 짧아서 극단적 폭락장 검증이 부족해요. 자, 이제 진짜 승부의 시간이에요. JP와 JPQ를 항목별로 정면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배당 수익률 대결. JPI 약 8.1%, JPQ 약 10.6%. 승자는 JPQ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잖아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요. 주가가 100달러인데 연 배당 10달러면 10%지만 주가가 80달러로 빠져도 배당 10달러 유지되면 12.5%가 되거든요.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원금이 20% 녹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총수익률 대결.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총수익률이에요. 최근 1년 기준 JPA가 약 8.2%, JPQ가 약 11.4%. 여기서도 JPQ가 이겨요. JPQ의 상장 이후 누적 총수익률은 약 34.8%로 연환산 약 14%에 달해요. 세 번째, 변동성과 하락장 방어력. 여기서 반전이에요. 이건 제피가 확실하게 이겨요. 2022년 약세장에서 제피의 최대 낙폭은 약 13% 수준이었는데 나스닥 기반 ETF들은 20%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1억을 넣었다고 치면 JPI는 최악의 경우 8,7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느낌이고 JPQ는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느낌이에요. 숫자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본인 돈이 빠지는 걸 보면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네 번째, 시나리오별 비교예요. 강세장에서는 JPQ가 유리해요. 나스닥이 S&P 500보다 상승 탄력이 크니까요. 2023년, 2024년 AI 붐 때 JPQ가 JPI를 크게 앞섰어요. 약세장에서는 JP가 유리해요. 방어적 섹터에 분산돼 있으니까 낙폭이 작고 변동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옵션 프리미엄이 늘어나서 배당이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져요. 횡보장에서는 둘 다 빛나요. 커버드콜이 가장 유리한 시장 환경이 횡보장이거든요. 다만 배당이 더 높은 JPQ가 약간 앞서겠죠. 정리하면요. 배당 수익률 JPQ 승, 총수익률 JPQ 승, 방어력 JPI 승, 강세장 JPQ 승, 약세장 JPI 승이에요. 운용 보수는 둘 다 연 0.35%로 동일하고요. 자, 이쯤 되면 JPQ가 무조건 좋아 보이실 수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관문이 남았거든요. 배당 수익률만 보고 흥분하시면 안 돼요. 세금 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함정이 있어요. 한국 투자자가 미국 상장 JP나 JPQ에 직접 투자하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를 내야 해요. 먼저 배당소득세를 볼게요. 매달 배당금이 들어올 때 미국 정부가 15%를 원천 징수해요.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JPQ에서 배당 100달러가 나오면 15달러를 미국이 가져가고 85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세율 14%보다 미국 세율 15%가 높으니까 한국에서 추가 과세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돼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 최대 49.5%거든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JPQ에 3억 원을 넣으면 세전 배당이 연 3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붙어요. 직장인이라면 연봉에 이게 더해지니까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실효 세율이 15%가 아니라 25%,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있어요. ETF를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초과분에 22% 세금이 붙어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 20%가 붙으니까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절세 방법도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가 이연돼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내면 돼요. 다만 이 계좌에서는 미국 직접 상장 ETF를 못 사니까 국내 상장된 유사 ETF를 활용해야 해요. 투자 금액이 커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길 것 같으면 연금 계좌 활용이 필수예요. 자, 이제 실전에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5가지를 빠르게 짚어볼게요. 실수 하나, 배당 수익률만 보고 몰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총수익률이에요. 배당을 많이 받아도 주가가 그 이상 떨어지면 손해거든요. 항상 배당 재투자 기준 수익률로 판단하세요. 실수 둘, 원금 보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피도 JPQ도 원금 보장 상품이 절대 아니에요. 시장 폭락하면 원금이 크게 줄 수 있어요. 2022년에 제피아이도 주가 기준 약 10% 빠졌거든요. 실수 셋, 세금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 10%는 세전이에요. 세후는 약 8.5%고 종합과세 대상이면 더 줄어들어요. 반드시 세후 수익률로 판단하세요. 실수 넷, 한 ETF에 전 재산을 넣는 거예요. JPQ는 기술주에 집중돼 있으니까 AI 거품이 터지면 한 방에 흔들려요. JPE와 JPQ를 섞고 SEHD나 BOO 같은 ETF를 함께 가져가야 안전해요. 실수 다섯, 환율 리스크를 간과하는 거예요. 달러로 투자하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이 줄어요. 1달러 1,400원에 샀는데 1,300원이 되면 원금이 원화 기준으로 7% 날아가는 거예요. 달러 분할 매수하거나 환해지 상품을 고려해 보세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투자자 유형별 최적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첫 번째 유형 은퇴자 또는 은퇴 임박자. 이분들에게는 JP 70%, JPQ 30%를 추천해요. JP를 주력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방어력이 높고 배당 변동이 작기 때문이에요. 3억 원 기준으로 세전월 약 220만 원, 세후 약 187만 원 배당이 들어와요.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 유형 30에서 40대 직장인. JP 30%, JPQ 40%, BOO나 QQQ 같은 성장형 ETF 30%를 추천해요. 핵심 전략은 JP와 JPQ에서 받는 배당금을 BOO나 QQQ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커버드 콜의 높은 배당을 성장형 ETF의 복리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에요. 매달 배당 50만 원을 BO에 넣으면 10년이면 6천만 원 이상 복리로 불어나요. 세 번째 유형, 파이어족 자산 축적기에는 JPQ 50%, QQQ 50%로 빠르게 불리고 목표 금액 도달 후에는 JPI 40%, JPQ 40%, SCHD 20%로 전환해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세후 월 300만 원을 만들려면 약 4억 7천만 원이 필요해요. 네 번째 유형, 20대 사회초년생. 솔직히 이분들에게 JP나 JPQ는 주력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으니까 VO나 QQ 80%에 JPQ 60% 정도면 돼요. JPQ 60%는 매달 배당 들어오는 재미를 느끼면서 투자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주력은 성장형 ETF로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면요. 하나, JPA는 S&P 500 기반, 배당 약 8%, 안정성과 방어력이 장점인 수비형 월배당 ETF예요. 둘, JFPQ는 나스닥 100 기반, 배당 약 10% 이상, 높은 배당과 성장성이 장점인 공격형 월배당 ETF예요. 셋,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본인 상황에 맞게 비율을 조절해서 함께 보유하는 게 최적의 전략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하실 일 세 가지예요. 첫째, 증권사 앱에서 JFP와 JPQ를 관심 종목에 추가하세요. 둘째, 본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는지 확인하고 넘길 것 같으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부터 개설하세요. 셋째, 네 가지 유형 중 본인에게 맞는 걸 정하고 50만 원부터 소액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맨 처음에 물어봤죠. 1억 원 넣으면 매달 80만 원에서 90만 원 꽂히는 ETF 믿으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진짜예요. 근데 거기에는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이 있고 상승분폭이라는 대가가 있고 세금이라는 관문이 있고 시장 하락이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자기에게 맞는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JP와 JPQ는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